자, 처음에 그 진행되는 내용은 그 용어 있잖아요. 용어에 치중하셔가지고 들으세요, 수업을. 가방을 못 짜겠다고. 지난번에 하셨던 내용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 거냐면, 여기 중개계약 있었죠? 요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용어가 중개계약하고 뭔지. 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자,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일까요? 그죠? 일단은 우리 중심은 이제 기업공인중개사니까 기업공인중개사하고 누구하고? 네, 중개 의뢰인이죠. 그래서 요것도 그럼 계공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렇지, 3개 있죠. 근데 기업공인중개사라 함은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계공과 법인인 계공 둘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계공 그러면 부칙상 계공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중개 의뢰인도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맞죠?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 있고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 있고,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공인중개사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중개 의뢰인 중에서 누굴까요? 네, 취득 중개 의뢰인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체결되는 게 중개계약이고, 그러면 중개 의뢰인 중에 취득 중개 의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중개 의뢰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뭘까요? 그게 거래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맞죠? 그래서 이게 중개실무의 출발점이고, 거래계약 이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저 거래계약 체결이 뭐라고? 중개 완성입니다. 표현 알겠죠? 무슨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이 중개계약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법제 22조에 하나가 있고 23조에 하나가 있습니다. 22조에 있는 게 뭐라고? 한 계공이, 의뢰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게 뭐더라? 왜 일반 중개를 하냐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 중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자,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그죠? 법정 중개 방식이라 했죠. 그러면 법정 일반 중개 계약에 서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름이 일반 중개 계약서예요.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없다. 이게 이제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또 하나가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도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체결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게 의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중개 계약은 위법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일단 개념 알겠죠? 중개 계약하고.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이 나올 때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은 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보망하고 이어지는데,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몇 개? 2개가 있어요. 의무가 2가지가 주어집니다. 체결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하게 되면. 근데 그 체결하게 되면 2가지 의무가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서식, 각종 서식은 어디서 정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몇 년간?
3년간.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일단 3 찍으면 돼요.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뭐라고? 3. 길다 할 때는 10. 몇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예,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꼭 10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럼 좀 기다렸다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적다 하면요 3년은 기다려야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거 압니까? 박재상 압니까? 신라의 명재상 뭐 박재상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옛날에 배웠죠, 어릴 때.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돌 됐잖아. 그 기다린 게 몇 년이겠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몇 년? 10년이 넘게. 어쨌든 요 관계가 봐요. 이제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 수단이 2개가 있거든요. 어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하고 일간신문하고 2개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둘 다요?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인데 주로 뭘 이용하겠어요?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일간신문은 비싸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거래 정보 사업자. 이게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면 돼. 그러니까 공부가 있잖아요. 공부가 되가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소설 판단할 때 무슨 말이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고 그걸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정보망과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예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신고하느냐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있습니다. 과기 옛날에 뭐 하여튼 때때마다 용어 바뀌니까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누가? 신고한 사람을 뭐라 그래? 부가통신사업자 그래요. 그러면 부가통신사업자까지는 우리랑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정보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복습, 책 괜히 뒤적거리지 말고 봐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그렇지. 둘 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읽는 습관이에요. 봐봐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어.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끝인 거예요. 그걸 혼자 판단해 자꾸. 법인일걸요? 뭐 법인은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다 개인이다 말이 없잖아. 그럼 다 되는 거죠. 중개의뢰인 그랬죠? 중개의뢰인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 안 했잖아. 그죠? 그러면 딱 정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봐요. 중개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둘 중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한다가 맞아 틀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OX. X예요. 왜 틀렸을까? 그죠? 살 사람한테 설명하지. 팔 사람한테는 저거 집주인이잖아. 맞죠? 집주인한테는 여기 집에 있잖아. 벽에 겁이 갖고 벽에 뭔가 분위기 석회도 많이 차네. 이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 남들이 맨날 욕하는 그죠? 애도 저거 욕하면 기분 나빠요. 뭐 라고 뭐 내가 객관적으로 못 보겠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을 하면, 그러니까 앞에 특정이 돼 있으면 그대로,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저체 다를 말하는 거라 이 생각이 따로 구분이 없잖아. 부가통신사업자라고만 돼 있지 법인이든 개인이든 말이 없죠. 그건 시험에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렇게 나오면 OX, X인 거죠. 틀린 거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 만약 지정 신청하겠죠. 정보사업자다 그럴 때 이게 직방이나 다방 같은 있잖아요. 사설 정보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뭐라고? 지정받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 지정 신청을 누구에게 할까요? 제가 정보망에서는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국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요. 자, 국장은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지정 신청을 받으면, 아셨죠? 지정 신청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돼? 30일 이내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요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은 어디 있을까? 고인정 기억하십니까?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 요건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네. 국토교통부 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죠. 정보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어? 국토교통부 령에.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다. 그죠? 그럼 지정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부가통신 사업자 일건. 아셨죠? 그리고 입에 이건 그냥 붙여봐요. 입에 다 붙입니다. 531일. 아셨죠? 전국적으로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라야 되고 2개 이상, 그 500명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이상이에요. 각각.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보 처리 기사이면서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각각 1인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 정보 처리 기사라 그랬어? 기능사라 그랬어? 기사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라 그랬어? 공인중개사야. 하셨죠? 기업 공인중개사는 이용하는 사람이지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인의 사원 임원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적을 둔 사람이면 겠대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 중에도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요건을 갖춘 거예요. 즉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 요건을 갖춘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고 531일 알겠죠? 입에 딱 붙여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 없어요. 시험 칠 때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방 그랬죠?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며칠? 30일 이내에는 뭘 교부해야 돼? 네,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정서 교부를 받았다? 지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정보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지정을 받으면 바로가 아니고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이냐면 3월 있죠?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이겠어요? 국장이에요. 사전이에요? 사후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사전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휴폐업 있었죠? 유일하게 신고, 사전 신고. 이것도 사전 승인이에요. 여기죠?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변경을 한다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승인을 받겠어요? 하고 난 뒤에 승인 받겠어요? 하기 전에. 그러면 승인이 먼저예요? 지정이 먼저예요? 그렇죠? 지정 후 승인이죠? 이것도 바뀌어. 어떻게 나오냐면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 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이렇게 돼요. 틀린 거 아시겠죠? 지정 후 승인이에요. 그리고 정보망을 이제 설치 운영할 거 아닙니까?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설치 운영이 봐봐요. 이게 시작이 봐봐요. 제가 여기 왜 여기 줄을 딱 끄냐면 운영 규정에 승인할 때 3월이나 설치 운영할 때 1년이거든요. 1년 내인데 둘 다 시점이 똑같아요. 언제부터 3월이라고?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에요. 그럼 설치 운영은 언제부터 1년이에요? 똑같다는 거야. 언제부터 이 줄 끈 거 아시겠죠? 같은 시작점이에요. 그러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면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이 중요해. 제가 왜 여기 세로로 이렇게 줄을 딱 껐냐? 시작점이 똑같다. 기점이 똑같다. 아셨죠? 이해하겠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보망에 나오는 숫자 다예요.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인데 500이 31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답하면 돼. 지정석 교부는 30일, 운영규정 승인은 3월, 설치 운영은 1년. 이 다예요. 이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게 부동산 뭐라고? 그래 정보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정보 사업자예요. 저 그래 정보 사업자가 현재 한 방이에요. 직방 다방하고 같아 달라요. 그건 사설 정보 사업자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정보망을 활용하는 중개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 방식. 전속.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 일반 중개 계약은 누가 중개 보수를 받죠? 중개 보수 받는 사람은 당연히 개공이지. 그럼 의뢰인이 받을까?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한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다수예요? 다수죠. 그러면 그 개공 중에 누가 중개 보수를 받을까요? 네, 계약을 생산시키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중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근데 정보 공개를 좋아한다고? 내만 알겠지. 알고 싶지 사실은.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꺼려요. 정보 공개를 기피하죠. 이해하겠죠? 전속 중개는요. 의무가 되어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고. 왜냐하면 전속권이 있잖아. 전속권이 있으면 그럼 전속권은 권리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돼? 의무도 따라와요. 항상. 의무가 없으면 뭐도 없어. 권리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권이 있기 때문에 나만 의뢰받은 거니까 아셨죠? 빨리 계약을 생산시키면 하여튼 뭐 내가 돈 받을 거야 내가. 중개 보수가 안정적이에요. 꼭 내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정보 전속 중개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을 우리는 뭐라 보죠?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개공갑하고 사이에 A가 갑을 딱 특정한 거예요. 그죠? 그게 뭐죠? 전속 중개 계약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하게 되면 두 개의 의무가 있었죠.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뭐 한다? 네,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 공개는 해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왜? 공개했는데 A가 공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공개 금지입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이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어요. 필요 공개 사항이 몇 개 있다고? 7개가 있어요. 근데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하는 정보에는 권리자 인적 사항이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권리자 인적 사항은 잘 들으시면 돼요. 이게 더 없어요. 지금 뭐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예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는 내용에 권리자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복권에 당첨이 돼. 옛날에 진짜 있었어요. 그런 실제로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복권 당첨 금액이 1억 원일 때가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주택 복권 압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있잖아요. 그것도 큰 행사였어요. 그게 주말에 했던 것 같은데 저녁 때인가 그죠? 그래갖고 무슨 활 비슷한 걸 들고 이래가지고 뭐 유명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제일 히트하는 그 코너였어요. 그 방송이. 그럼 이제 막 좀 나름 유명한 애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쏴잖아요. 그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탁 할 맞죠? 그러면 팩 꽂혀가지고 빙빙빙빙 뭐 그죠? 그래가지고 상금이 1억이었어요. 그때 대딱 큰 거였어. 그죠? 그 복권이 1억에 당첨돼가지고 그 유명한 그 실제 있은 일이에요. 나중에 있잖아요. 결국 빙 돌아서 1억 500만 원이었대. 쓴 돈이 1억을 안 받잖아 사실은. 그래 1억을 받아가지고 1억 복권 당첨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1억 500만 원을 손해봤대요. 왜 그랬을까? 그치? 웃기는 게 있잖아요. 지가 뭐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니 복권 됐잖아. 그러면서 막 돈을 뜯어요. 사회 기관은 다 와요. 예, 네, 딱 당첨되면 그래요. 온 사회 기관 뭐 어떻게 알았는지 온 동네방네 다 온대요. 무슨 기구, 무슨 뭐 있잖아, 무슨 뭐 단체. 그래 하나도 도와준 거 없으면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나요?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 복권이 생각지 않았던 큰 행운에 당첨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 평생의 복을 땡겨 쓰는 거래요. 그걸 차곡차곡 받을 걸,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목에 받는 거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못 쓰면 폐가망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에게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잖아요. 다 마약 중독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거의 폐가망신했다는 거거든. 그 2사람이 제가 그때 얘기 말씀드렸나? 2사람이 왜 정상적으로 산대요?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권 당첨된 돈 있잖아요. 당첨된 돈의 대부분 어디 하냐면 그 자기 동네 카운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우리 마을 있잖아요. 동 정도 되는 거. 그 마을에다가 수도관이 오래되잖아요. 그 하수관을 완전히 새로 싹 바꿨대요. 그 돈 갖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는 이 인물인 거야. 그 부부 이름을 따가지고 거리가 있대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깨끗한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먹을 때마다 누구 생각했어요? 그걸 또 시에서 홍보를 해주고 그 동네 그 지역의 카운티에서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도 좋은 얘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야. 그 한 사람하고 선생님인가? 그 교사인가 하여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갖다가 그 대부분은 기부했대요. 기부하고 뭐 자기 그냥 뭐 차 바꾸고 뭐 하고 그러고 그냥 부부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 평생의 복을 갖다 땡겨 쓴 건데 거기 대놓고 나도 그래가 결국 그 손해봤대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는 것도 걱정이 될까봐.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랬겠어요? 개인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라는데 이 새끼들이 자꾸. 아셨죠? 개인 신상 정보는 오픈하면 안 돼요. 오픈하면 안 되는데 아름 찔러주고 뭐 알려주겠지. 피사지 공개 다 하지 말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개인의 인적사항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땅을 살 때 있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2가지를 확인한다 그랬죠. 뭐하고 인구 추이, 그 지역에 인구가 늘고 있냐 줄고 있냐. 또 하나가 공시지가의 추이예요. 땅을 사게 되면 공시지가가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도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거라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0년 전에도 250원, 지금도 250원이야. 10년 전에 250원이면 지금도 250원일 수도 땅이 꽤 틀림없이.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사고 팔 때는 의미가 있죠. 임대차,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해야 돼요.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가하고 공시지가가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되지만 공개할 수 있지만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말 끝까지 안 듣지? 7가지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해야 된다니까. 아셨죠?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해합니까? 그 말이지. 예. 딱 그 7개에서 그 주요할 건 그 2개예요.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하지 마. 이건 하지 말라고. 공시지가는 해야 된다. 아셨죠? 이따 또 억울다고 또 말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한다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개했어요. 자, 그러면 정보가 올라와 있잖아, 지금. 물론 공개할 때는 빨리 할까, 신중하게 할까? 그렇지. 그래서 며칠이라고? 7일이에요. 그러면 공개한 내용을 얘한테 문서로, 그죠? 구두 안 한다 했죠?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렇지. 7일하고는 짝을 짓는 게 지체 없이 해요. 예. 잘하는데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죠? 시험 칠 때도 주의할 건 그거예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뭐 구질구질한 거는 그건 지나가다 보면 알게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자, 부칙상에 개공 을이 있어요. 을이 있고 여기 매수인 B라는 매수인이 있어요. 근데 B가 을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에게 했어요. 의뢰를. 아셨죠? 무슨 중개? 네, 일반 중개요.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부칙상 계공은 지역 제한이 있어 없어요? 부산 화명에 있는 이 부칙상 계공 을은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 경남 양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는 안 되잖아, 그죠? 특광도니까, 지역 제한 받으니까. 그런데 정보망에 가입을 했고, 아셨죠? 가입했고,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지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잘 듣고 있지,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저 시간은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보 공개를 하고 싶어 할까요? 꺼릴까? 일반 중개의. 부칙상 을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할까? 공개 안 하고 싶어 할까?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근데 정보망에 가입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는 하겠어요? 검색은 하겠죠?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하겠죠? 예, 검색은 할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개공갑이 공개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 매수인이 발생했다. 매수인 사사람 있는 데라고 통보해줘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개공갑은 누구한테? A한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요. 만나서 7번째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조정을 통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됐죠? 거래합니다. 이 거래 계약에 관여한 개공수가 몇 명일까요? 2명이죠. 가버리죠. 공동중개입니까? 단독중개입니까? 공동중개입니다. 공동중개가 된 이유는요.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죠. 정보를 공유한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망과 상호 보완적이고 전속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거래가 됐어. 그럼 이 물건 어떻게 해야 돼? 삭제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개공갑은 거래가 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보망을 활용하는 순서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A, B입니까? 가버립니까? 가버리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즉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건 거래정보사업자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공들끼리예요. 그러니까 정보망에서 계공들끼리 그랬으니까 일반인, 의뢰인이란 말이 나오면 O다 X다. X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였어요. 누가? 국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아셨죠? 그 다음에 누가 이용한다? 계공들끼리.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제재는 간단해요. 위반하게 되면 지정이 있죠, 지정. 지정은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고? 재량 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거래정보망을 얘기하는데 취소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예요.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가나야 돼요. 이해하겠죠? 지정 취소. 그러니까 재량적 재량 취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억하면 돼요. 국토교통부령 국장, 그 다음에 계공들끼리 이용하는 주체. 이해하겠죠? 딱 이 기본 틀입니다. 전속중개하고 정보망하고 해가지고 묶어서 됐죠? 요거 흘러가서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다 한 거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기본 딱 틀 151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51페이지 보니까 있습니다. 요거 이 확인 설명이 중개 업무 수행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잘라보고 대산만 잘해보면 돼요. 법 제25조 갑니다. 자, 갑니다. 주어가 뭡니까? 잘라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크다시고. 잘랐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이에요. 지금 확인 설명을 언제 하느냐?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끊어봐요. 그래서 의뢰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개공이 지금 확인 설명은 의뢰 시에 하는 거예요? 거래 시에 하는 거야? 의뢰 시에. 의뢰 시에.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 언제까지 하느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끊어요. 중개 완성 시에 합니까? 중개 완성 전에 합니까? 전에 합니다. 아까 봐봐요. 중개 완성이 뭐였죠? 이거요. 중개 완성이란 거래계약의 체결. 이게 중개 완성입니다. 중개 완성.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전. 전에. 그러면 봐봐요. 이때 중개 완성 전이니까 실제 거래 금액이 나오겠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오겠어요? 그치? 중개 완성 전이니까 실제 거래 금액은 몰라요, 아직. 여기죠?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금액도 예정가예요, 시가예요? 예정 금액이에요. 아셨죠? 왜? 중개 완성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잖아요? 확인 설명이나 그 설명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예정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겠죠? 왜? 중개 완성 전이니까. 전에 동그라미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자, 밑줄 쫙 거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줄을 꺼봐요. 그리고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하는데 중개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취득 중개 의뢰인이에요? 그렇죠? 중개 의뢰인,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요. 딱 끊어요. 끊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이거 많이 봤죠? 중개사무소 다 붙어있죠? 성실 중개, 뭐 성실 정확, 성실 정확 안 하니까 성실 정확이지. 맨날 직원들끼리 싸우니까 인화 이런 거 쓰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된 입장에서 일 열심히 해라고 사훈 성실이에요. 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히 뭐하고? 설명하고에다가 밑에다 긋고 하고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하거나예요, 하고예요? 하고라는 말은 뒤에 엔드죠. 뒤에 똑같은 거 뭐 따라와야 되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토지대장 등본은 있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그죠?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18가지 항목들이, 그러니까 권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항목들이 18가지 항목들이 거기 결합되어 있어요. 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상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이죠. 뭘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권리관계. 아셨죠? 자,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동그라미.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는 보여줄 뿐이지 그걸 주진 않아요. 이해하겠죠? 됐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확인 설명은 누가 합니까? 그치? 개공이 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근데 누구도 할 수 있을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중개보조원이 확인 설명하면 이건 대여입니다. 대여. 아셨죠? 등록 대여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까요? 의뢰시부터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합니다. 전까지. 누구에게 할까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실정하게 설명하고, 아셨죠? 설명하고 뭐 한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이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확인 설명하느냐 할 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까지 아셨죠? 무엇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2번에 2항에 보여요. 2항에. 동그라미 2번이 찾았죠?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데 개공이 있잖아요. 조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봐봐요. 자,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끊어봐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란 말이지. 맞죠? 필요할 때만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컷.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이걸 우리는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동그라미.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가 뭐냐? 벽면 도배 상태 있죠? 도배 언제 했는지 개공이 딱 보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외 시설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뭐 보일러 있죠, 보일러. 중앙 집중 난방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난방도 있잖아요. 보통 뭐 개별 난방인데 중앙 집중 병행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중앙 집중에서 중앙 거기에서 물을 돌리는 거, 보일러를. 그죠? 그러니까 온수는 24시간 나와요. 그걸 보일러 안 틀어도. 그리고 개별 난방이지만 아시죠? 그 사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만 해야 돼요. 그죠? 사용하는 것만. 그러니까 가스관이 없는 집이, 그러니까 가스관이 신청해서 보통 인덕션 쓰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집에 가스관이 없어요. 그런 아파트는. 그러니까 뻥 터질 일이 없어. 굉장히 괜찮대요. 깨끗하대. 그러니까 가스 이 냄새 있잖아요, 이거. 이게 굉장히 해롭다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봐봐요. 벽면 도배 상태하고 내외 시설물 상태 있죠. 그 다음에 해가 잘 들어오는지 있잖아, 햇빛. 집을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밝은 집입니다. 밝은 집. 단독주택하고 일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층을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경우 많죠. 이유는 일조건 때문에요. 1층은 햇빛이 잘 안 돌아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앞에 동간 간격이, 그죠? 넓으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좀 좁은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층은, 이거는 이제 보통 집을 고를 때 보통 얘기하는데 고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 흔들리죠? 고층은 원래 흔들리자고. 그래, 안 그러면 불라지푸니까. 근데 보통은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 고가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15층입니다. 15층 높이 이상은 헬기라든지 아시죠? 그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층을 선호해도 보통 15층 이상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해가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환경 그래요. 환경. 일조, 소음, 진동, 아셨죠? 이걸 뭐라고? 환경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개공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녁에 안 내려갔잖아, 집에. 보통 퇴근 시간이 뭐 맞춰오세요 그러잖아. 퇴근에 하면서 자기도 안 내려가서 8시쯤에 가더니 궁금하잖아요. 해가 잘 들어오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 잘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낮 2시 안 내려갔어.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후 2시죠? 1시, 2시. 그래갖고 해가 잘 들어와요? 물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주인이 뭐라 했어요? 처분 모르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료 요구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리고 자료의 범위가 상태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벽면 도배 상태, 내외 시설물의 상태, 뭐 이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도 환경도 들어가요. 아셨죠? 이런 거.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까지가 포인트예요. 요구할 수 있다, 줄 닦아요. 요구할 수 있다. 의무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다. 왜?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망에. 이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잘라요. 제가 아까 뭘 중개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이에요. 이해하겠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 거래계약서를 쓰겠죠?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랬죠?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잘 봐요. 서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 있죠? 이게 설명서예요. 이해겠죠? 그런데 설명서를 쓸 때 실제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설명서를 언제 쓴다고? 그렇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랬잖아. 그러면 실제 거래 금액을 알까 모를까? 알겠죠? 거래계약 체결됐는데. 이해하겠죠? 그런데 확인 설명서에 실제 거래 금액이 나올까요? 예정 금액이 나올까요?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몰라서가 아니고 확인 설명서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예요. 뭔 말 알겠죠? 다만 그게 작성하는 때가 거래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계약서를 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실제 거래 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확인 설명한 내용 뭐라고? 서면화시킨 게 뭐라고? 설명서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나오겠어요? 예정 금액이 나오겠어요? 예정 금액이 나와야 돼요. 잘 봐야 아셨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죠. 이건 의뢰인이 아니고 이제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잘라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게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아까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이었죠? 똑같이 3년이었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의 그 3년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국토부령이었어요. 이거는요. 똑같은 3년인데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나면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전국 확대,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몇 년? 3년. 들었죠? 전국 확대 몇 년? 3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뒤에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먹지 아세요? 계약서를 막 위에 눌러 쓰면 밑에는 그 뒤에 배겨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위에 거는 원본이에요. 밑에 거는 보통 우리가 그걸 사본 거래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소장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프린트로 다 뽑죠? 프린트로 다 뽑아가지고 밑에 이름을 적어요. 근데 왜냐면 그 자필 서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만 뽑아가지고 카피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써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사본의 개념이 없어지고 원본인 거예요, 다. 맞죠? 예. 그러니까 사본을 보존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원본을 갖다가 교부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개정된 거예요. 원본, 사본이에요. 근데 전자문서라는 게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인터넷상으로 계약서 쓰는 거 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를 인터넷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탁 하잖아요. 딱 엔터 치면 동시에 가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계약서 기본 내용이 어디에? 공인전자문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존이 돼요. 최장 5년간. 전자문서에 5년간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이 돼버리니까 내가 굳이 그걸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자계약서는 교부도 안 해요. 이것도. 전자계약에 의해 전자계약서 쓰게 되면 바로 서버에 저장되잖아요. 그게 장점이 뭐냐면 그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원할 때 그걸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교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도 돼요. 확인 설명 교부의 의무 자체가,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는 있지만 교부 보존의 의무 자체가 없어져요. 전자계약서 쓰면. 이해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존해야 되는 게 종류가 몇 개예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아셨죠? 셋 중에 어느 걸 택해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사항 보세요. 동그라미 4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랬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가 뭐죠? 주사무소. 주사무소의 소장을 뭐라 부르죠? 대표. 그럼 분사무소의 소장을요? 책임자가. 자, 서명 및 날인의 줄을 딱 꺼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네. 서명 및 날인이 뭐냐? 이름을 자필로 적잖아요. 적고 옆에다가 도장까지 같이 찍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해요. 이거 뭐냐? 책임을 강조하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우리가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서명 및 날인은 뭐라고? 책임 강조예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함으로써 신중을 기하고, 아셨죠? 책임을 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이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예요. 계약서. 매매계약서 아셨죠? 거래계약서. 서명 또는이에요? 밑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 보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한 5명 있어요? 네? 5명 있어요. 5명 있는데 그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 네. 당해 중개 행위를 한에다가 밑줄 닦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X 아셨죠? 틀린 이유는 그렇죠. 소공이 5명 있으면 5명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애가 줄 건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영제 21조 밑에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두 번째 줄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자 다시 줄 거예요. 설명 뒤에 하고가 왔어요? 하거나가 왔어요? 하고가 왔어요. 자, 이거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설명 뒤에는 항상 엔드가 옵니다. 엔드. 설명 뒤에는 항상 하고가 오지 하거나라고 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만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아셨죠? 설명하고 뭔가 해야 돼. 근거, 자료를 제시하든지 종이 쪼가리를 주든지 간에 아셨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아셨죠? 이거 왜 할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도인, 임대인 등이 자료를 제공 안 하면 그 사실을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 안 주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게 결국은 매도인, 임대인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매수인이 책임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의 그 불응에 대해서 매수인, 임차 의뢰인 등에 설명하고 설명서에 딱 기재해서 근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셨죠? 책임을 묻겠다 말입니다. 누구한테? 매도인, 임대인에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잘 그렇게 규정은 없지만 계약 실체 확인 설명 쓸 때 그 상태 있잖아요. 상태하고 환경 있죠. 그 항목은 매도인 보고 직접 작성하게 시키는 게 맞습니다. 보고 판단 적으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적는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자했고 하면 직접 적고 그 옆에다가 나중에 실제 업무 보실 때 거기다가 매도인 임대인에게 그 자필 서명 있죠. 자기가 확인했다고 기재했다고 그 서명을 딱 받아나 같이 받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그게 문제 생기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집주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이해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중개할 때 말 안 했던 것도 본인이 얘기해요. 위에 밑에 집에 물이 좀 새는 것 같은데. 그럼 큰일 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개할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누수요, 누수. 누수. 위에 새는 건 괜찮아. 왜? 윗집에서 해주긴 게. 밑에 새는 거는요. 그죠? 그런 거 문제. 아셨죠?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개업공유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을 기재해서 거래 당사자의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공인전자문센터에 보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까지만 아시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갑니다. 나머지 안 봐도 돼요. 153페이지 가니까 이게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확인 설명사항 그냥 또 세밀하니까 아까 정보공개사항 몇 개였죠? 7개. 이건 9개예요. 그러니까 제목 옆에다가 그냥 확인 설명사항 있잖아요. 제목. 옆에다가 9가지. 정보공개사항이 몇 개라고? 7개. 그러면 물어요. 다음 중 정보공개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잘 물어요. 그럼 몇 개겠어요? 차이가? 2개겠죠? 2개인데 자 봐봐요. 지금 거기 디귿에 보면 중개보수 실비 있죠? 그 중개보수 실비 줄을 딱 긋고 보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그 다음에 리얼에 토지 이용 계획에다가 줄을 딱 그어봐요. 그리고 토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읒 있죠? 쭉 가셔가지고 조세에다가 줄을 긋고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몇 개죠? 3개죠? 그래, 그게 원래 항목은 9개, 7개니까 2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에 공법상 그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보입니까? 토지 이용 계획 뒤에. 그 부분은 정보 공개 사항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앞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정보 공개 사항이 없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 앞에 붙어 있어요. 그 차이가 몇 개라고 실제로는 3개예요. 물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주로 거기 디귿하고 그 다음에 지읒 있죠? 보수하고 조세가 주로 답으로 나와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 그래서 정보공개사항하고 확인설명사항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보톡스 계속 맞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성형 쪽에 보니까 이거 해도 경화 이런 게 그게 잘못된 거라네요. 사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계속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얼굴 이런 거 시술 잘못해가지고 계속 얼굴 굳는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보셨죠? 잘못해가지고 울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이 웃고 있어가지고 욕 바가지 얻으면 애 있잖아. 모르십니까?
속성. 잘못 맞으면 주어집니다. 어쨌든 세 가지. 그러니까 주로 핵심 이거예요. 보수보가 뭐야? 보수, 조세 아셨죠? 예, 이건 그러니까 앞에 뒤에 공법상 제한은 공통점인데 토지 이용 계획이 설명 사항에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요. 아셨죠? 예, 이게 차이점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하고 차이점을 물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 말씀드린 거고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까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거래 계약이 나오는데 요건 좀 우리 좀 이따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